네, 지난 금요일 양대 지수의 흐름은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반등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탄력의 둔화 원인은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기업 실적도 엇갈리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1950선 반납하면서 1944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1% 넘게 오름폭을 늘리면서 565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매도에 힘입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248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오름폭을 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592억 원, 기관이 282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만이 700억가량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254선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한 반면에 기관이 1,545계약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장이 마감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LG전자가 1위,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2위를 차지했고요. 3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에는 삼성전기가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흐름 좋습니다. 최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오름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날도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주가도 1.7%대 오름폭을 늘렸는데요.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모멘텀을 받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에는 기아차, 그리고 3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렸고요. 5위에는 삼성전기가 랭크가 됐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시장 예상과는 부합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예상과 부합했다라는 평가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잠시 후 특징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고요. 2위에는 포스코, 3위에는 현대모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4위에는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5위에는 이마트까지 랭크가 됐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0.54%대 하락폭 늘렸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날 1분기 실적이 호조가 됐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광시안 개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2%대 내림폭을 늘렸습니다. 이 삼성엔지니어링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2%대 내림폭을 늘렸는데요. 1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후에 하락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체크하겠습니다. 1위는 현대모비스, 2위에는 LG상사, 3위는 현대건설이 이름을 올렸고요. 4위에는 삼성물산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LG상사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낙폭을 늘렸는데요. 이 LG상사 같은 경우는 5%대 급락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3%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기관의 순매수 3위의 랭크가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지난 금요일 마감가 보겠습니다. 3.65% 오르면서 35,500원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호재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입니다. 전년보다 9.9% 늘어서 3조 8,879억 원으로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34% 오름폭 늘리면서 4,402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 역시 18.9%대 오름폭 늘리면서 강하게 실적이 호조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최근에 조선업계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증권가에서는 업계 불황에도 불구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삼성중공업 측은 수익성이 좋은 드릴십을 비롯해서 해양 부분의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순매도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이 주가 흐름은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마감가 보겠습니다. 5.02%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5만 5,500원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앞선 종목과 반대로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현대모비스의 실적입니다. 전년보다 매출액은 10%대 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년보다 11.7% 감소해서 6,3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 흐름도 덩달아서 부진했었습니다. 이 해외 생산은 증가했었지만 국내 생산 부분이 좀 부진했었고요. 또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가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엔저 여파까지 부담 요인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